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파라과이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명훈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됐냐면요, 만남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왔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파라과이는요, 한국 사람들만 파라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파라과이 사람들은 파라과이를 뭐라고 부르냐? 한국 사람들은 파라과이라고 하는데요, 파라과이 사람들은 빠라과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부르는데 먼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해줄 수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남미 사람답게 해야 돼요. 예, 남미니까요. 예, 남미하면 흥인데, 예, 예, 여러분 좀 준비가 되셨나요? 예, 하시고요. 예, 몸을 좀 푸셔야 돼요, 어깨를. 예, 잘못하면 어깨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예, 올라, 올라. 역시 다르네요. 다른 인사 한번 해볼게요. 깨딸, 깨딸.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Cómo estás? 역시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요, 멀리서부터 올라 깨딸 ¿Cómo estás? 하면서요 막 가요. 하면서요 막 갑니다. 저쪽에 보이지도 않는 친구가요, 아미고 아미고 하면서요 막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격한 인사를 해요. 그 파라과이는 여러분 인사하는 법이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뽀뽀를 해요. 예,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 인사 금지령을 내렸어요. 인사하지 말라고요. 예, 뽀뽀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예, 이렇게 해요. 그냥 이게 아니고요, 남미답게 이렇게 하는데요. 예, 도시 할머니들은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과이란 나라는요, 기독교가 2.7% 미만이 이단 포함해 가지고요. 예, 기독교율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은요, 그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가 한국 목사잖아요. 거기 가면 저는 굉장히 희귀한 외국인이에요. 예, 그 굉장히 희귀한 외국인이고, 제가 여러분 감자처럼 둥그렇게 생겨가지고요. 예, 파라과이는 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다 보니까 동양인 저 외국인이 왔는데 아주 감자처럼 동글동글하니까 되게 예쁜가 봐요. 그래서 예,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합니다. 아가씨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다행이죠. 예, 아가씨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할머니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예, 그 도시 할머니라고 만나면은 여러분 그 이제 뽀뽀를 할 때마다 얼마나 세게 빠는지, 예, 제 외국인이니까 희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때기가 터질 것처럼 빨아요. 예, 그래서 참 아픈데요. 그러고 나서 시골에 갔더니요, 시골 할머니들은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빨로 깨물어. 예, 얼마나 격하게 이 남미 사람들이 흥이 굉장히 대단하고 하여튼 굉장히 화끈합니다. 예, 굉장히 화끈한 사람들, 남미 사람들인데요.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흡사한 면도 많고요.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아주 거꾸로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잠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파라과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눈치가 빠른 우리 청년들은 딱 보시면 어느 나라 지도랑 비슷해요? 어느 나라 지도하고요? 우리나라 지도를 예, 거꾸로 해놓은 거 같죠? 한반도 지도를,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반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우선 시간이 12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낮이면 거기는 밤이에요. 그래서 예, 한국 시간을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전 잡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뭐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때 가장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파라과이 사람들은요, 1시부터 3시까지는 일을 안 해요. 자요. 예, 잠을 자는 그런 나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파라과이는요, 여러분 남미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고 여러분 아프리카보다 더 더워요. 예, 이 파라과이는요, 제가 가서 겪어봤던 날씨, 가장 높았던 날씨는 47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파라과이는 바다가 없고 그리고 산이 없어요. 여러분 산이 없는 나라를 생각해 보셨어요? 산이 없어요. 바다가 없고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과이를 보면은요, 그냥 들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판, 넓은 들판과 여러분 하늘이 맞닿아 있어서요, 마치 푸른 초장이
뭐처럼 보이냐면요, 여러분 바다의 지평선이라고 하나요? 예, 바다의 지평선처럼 이 초원과 하늘이 맞닿아 있어서요, 되게 아름답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보는 것도 한두 달이지 한 두 달 보면은요 지겨워요. 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지겹고요. 새가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가 내 발밑에서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예, 굉장히 특이하고 파라과이는 1811년에요. 이런 게 나오면 또 학생들이 귀를 닫는데 어쨌든 예, 중요한 건요. 그때 이제 해방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주의와 독재와 이런 걸 겪으면서 원래는 파라과이는 중남미에서 최초의 철도를 놓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나라였는데요. 파라과이는 여러분 한국하고 또 뭐가 다르냐면요, 모계 사회예요. 예,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어머니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냐면요, 장모님이 최고예요. 장모님이. 그래서 금요일 밤이 되면 파라과이 사람들은 장모님의 집에 모여서 이제 아사도라는 파라과이식 바베큐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하고 거꾸로예요. 뭐가 거꾸로냐? 파라과이는 소고기가 제일 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고요.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야채를 먹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하죠. 예, 그리고 소고기가 얼마나 싸냐면은요, 여러분 그 소갈비 좋아하세요? 소갈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죠? 소갈비를 이렇게 반을 나눠서요. 여러분 군고구마통 아시죠? 군고구마통을 각 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소 그 갈비 반쪽을 한쪽을 여러분 그 군고구마통에다 집어넣어요. 숯불로 예, 구워요. 그래서 장모님 집에서 되게 맛있겠죠? 되게 맛있어요. 예, 오시면 제가 싸기 때문에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뭐 한국에서는 소갈비 한 짝이 뭐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하는데요. 파라과이에서는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3만 원 정도면 그 갈비 한 짝을 사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여자들은 놀아요. 여자들은 놀고요. 서빙하고 고기 굽는 거는 누굴까요? 예, 남자인데요. 사위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사위들이 예, 사위들이 그걸 하는데요. 만약에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장모님에게 눈밖에 나요. 찍혀요. 한마디로 장모님한테 찍히면은 그 장모님이 이제 우리 남자들 긴장하세요. 예, 그 이제 장모님이 딸을 불러요. 딸을 불러서 야, 안토니오 그거 안 되겠다. 얘를 어떻게 해야겠냐? 그러면 딸이 이제 엄마한테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안토니오가 착하니까 좀 봐주세요. 하면은 봐주는 거고, 내가 생각해도 돈벌이도 이거 별로 아니고 엄마 그냥 어떻게 좀 한번 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장모님이 그 이 갈비를 뜯다가 안토니오를 불러요.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토니오가요, 개 떨듯이 떨어요.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알아요. 이 아사도를 먹다가 이 사위를 부를 때는요, 바쁘잖아요. 고기 구워야 되는데 부를 때는 뭔가 이게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떨듯이 막 떨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오, 너 나가. 너 가. 여러분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개도 안 건드리는데 갈비를 뜯는데 예,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갈비를 뜯다가 탁 내려놓고요,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려요. 남자 불쌍하죠. 그러고 나서요, 보따리를 싸요. 쭈그리고 가가지고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 갖고 왔던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모계 사회니까 어머니 힘이 진짜 엄청 세거든요. 대통령 다음 어머니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막 이제 울면서 간단 말이에요. 나 쫓겨났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저 언덕에 있는 그 아줌마 한 분이 이제 그 빨래 같은 거를 넣으려고 착착 털어가지고요, 빨래를 탁 넣는데 봤더니 내가 한 3개월 전부터 마음에 들어했던 저 안토니오가 울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탁 보고 있다가 자기네 집 앞에 올 때쯤 되면요, 휘파람을 휙 하고 불어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 그날부로 그 집의 사위가 돼요. 예, 예, 여러분 그 우먼 파워가 예, 굉장히 강력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국가 순위를 매기는데요, 대통령이 1순위고요, 어머니가 2순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나라인데요.
파라과이가 또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스불을 킬 때도 여러분 거꾸로 켜요. 그리고 수도를 틀을 때도 거꾸로 틀어요. 예. 그리고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고요. 예. 전체적으로 파라과이 여성들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남자들도 매우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혼혈을 이루어서 나라 전체 98%가 혼혈이에요. 예,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자동차 주유를 하는데 쓰레기를 막 이렇게 청소하는 남자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그 청년한테 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고개를 싹 돌리는데 탕프로즈 같은 사람이 예 그렇게 이제 그 주유소에서 심부름하고 예 그래요. 그런데 파라과이 여자들 굉장히 독특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그의 몸매는요 가히 예술적이에요. 콜라병 여러분 볼링 핀 아시죠? 볼링 핀 보면 어때요? 아주 날씬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 매직이야. 파라과이 매직이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딱 낳으면은요 볼링 핀이 볼링 볼링 핀이 정말로 여러분 어쩜 그렇게 아기를 낳자마자 어마어마한 세계 지구의 중심이 되는지 예, 놀랄 정도로 예, 굉장히 뚱뚱한데 그럼 누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파라과이는 소고기만 먹는 나라니까 굉장히 부자겠네요 하는데요. 여러분 가난의 상징하면은요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네팔. 네팔보다 못 살아요. 근데 소고기를 여러분 배 터지게 먹는 나라예요. 참 놀랍죠? 예. 제가 처음에 파라과이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저희 교회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막 배가 너무 고팠어요. 파라과이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44시간이 걸렸어요. 비행기 3번 탑니다. 예, 비행기 3번 타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뭐라도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출발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요. 갑자기 제 차에 돌멩이가 확 날라오는 거예요. 첫날이에요. 도착한 지 30분 만에요. 돌멩이가 확 날라오면서 자동차 그 큰 유리 한 가운데 정확하게 빡 하고 박혔어요.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이 또 방지턱이야. 그래가지고 꽉 놀래고 방지턱에 또 한번 꿀꺽 했거든요. 봤더니 차의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렸는데 돌멩이인 줄 알고 봤더니 돌멩이가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혀가지고 뭐냐면은 망고 아시죠? 망고. 예, 나무가 크다 보니까요. 제가 달리는 속도와 이 망고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망고가 다 익기 전에는요 굉장히 딱딱해요. 파래가지고요 그 안에 씨가 있거든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달려가는 속도와 이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요 기가 막히게 딱 맞아가지고요 차 유리가 구멍이 뽕 났어요. 그래서 그때 좀 깨달았어요. 파라과이의 삶이 매우 고단하겠구나. 첫날부터 마귀가 까부는데 조금 강하게 좀 차가 좀 전복되고 사람이 좀 다치고 해야 되는데 야, 너 참 귀엽게 까부는구나. 예, 사단이요 겁을 주는데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누가 그래요. 파라과이는 소고기도 싸고 망고가 여러분 지천에 깔렸어요. 여러분 망고가 얼마나 단지 아세요? 한국에서 파는 망고는 망고도 아니에요. 파라과이 망고는요 여러분 꽃감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하나 먹으면요 달쳐가지고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 달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이 입에 너무 달아가지고요 먹지를 못하고요 그거를 냉동실에다 넣어가지고요 뽕따 아시죠? 뽕따. 이 망고를요 이빨로 앞에를 딱 따요. 따가지고 주물럭 해가지고요 그렇게 빨아먹어야 먹을만해. 안 그러면 너무 달아가지고요 여러분 꽃감 한 번에 10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하나 먹으면은 만족하잖아요. 그것처럼 망고가 지천에 있고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파라과이는요 망고를 발로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야 무슨 망고가 그렇게 귀한 게 발로 차고 다니냐. 제가 그걸 차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요 저하고요 저희 청년 한 명하고요 뭘 하냐면은요 여러분 페인트 칠하는 큰 그 페인트 통 있잖아요. 제가 한 통 가지고요 저희 청년 한 명이 한 통을 가지고요 망고 하늘에서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망고를요 날마다 주워요. 여러분 먹는 것도 한도가 있고요 냉동실에다 넣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하루에 망고가 아침마다 한 200개씩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망고를 갖다 버리느라고 이제 욕을 하면서 이놈의 망고야 그만 좀 떨어져라. 이놈의 망고야 그만 좀 떨어져라. 한국하고 되게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이민을 작정하시거나 예, 유학을 작정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파라과이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 그 처음 부임받은 목사도 마음이 설레하고 아마 성도님들도 새로운 목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설레하겠어요. 그래서 첫 주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저희 전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표정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막 지금 막 바짝바짝 빛나고 너무 은혜스러운데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은요 저를 쳐다보는데 마치 뱀이, 여러분 뱀 아시죠? 뱀이 개구리를 잡아 먹을 듯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나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찌 저 눈깔이 다 뱀 눈깔처럼 잘 그렇게 쳐다본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처음 부임을 했으니까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악수 올라깼다 꼬맸다 이건 못 하더라도 예 악수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더니 악수를 하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 살면서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나를 그림자 취급한 사람은 처음 만났거든요. 첫날 망고 떨어져가지고 차 유리창 깨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체를 하거나 목사님 40 몇 시간 동안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라고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주째가 됐어요. 2주째가 돼서 이제 한 주 지나서 쑥스러워서 이분들이 쑥스러움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담임 목사 봐도 인사를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인사 좀 나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안 오셨으면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7분의 성도님이 계셨어요. 처음 부임을 했는데요. 근데 좌석은 25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7명이 앉아 있으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제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굉장히 감이 좋은 사람인데도. 예. 그런데 이분들 구성원이 7분 중에 3분이 장로님, 3분이 권사님, 2분이 집사님, 1명 청년. 근데 여러분 청년이 40 넘은 청년. 장가못간 청년. 구성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 기도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여러분 빈좌석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이 자리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자 하고요, 한인들이 모여 사는 그 사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에 가보면은요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시장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이게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가면은요 우선은 하여튼 물건 사기가 싫어요. 그런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어떤 한국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났으니까 반갑잖아요. 제가 가서 제가 여기 그 한인교회 목사인데요.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 말이 목사님 그 한인교회는요 교회 망한 교회입니다. 교회 망한 교회예요. 목사님 어떡하시려고 애기들 4명을 다 데리고 저 6식구예요. 애기들이 4명인데요. 큰 애는 저보다 키가 저랑 비슷해요. 여자아이인데요. 그 나라 나이로 14살이에요. 굉장히 키가 큽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 키가 작으신 분들은 소고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했대.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교회가 망해? 저는 지금까지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승리했어요. 교회는 항상 승리했어요. 교회는요 승리만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망했다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상처를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적성 검사 그 성격 검사를 해보면 뭐 우울증, 뭐 다이얼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예, 점액질 있는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디프너스가 우울질이 여러분 제로예요. 우울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저한테 쌍욕을 하고 가도요 5분 있으면 까먹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예. 그리고 저는요 담즙질 98에 예, 뭐죠? 막 이렇게 팡팡 뜨는 거? 다이얼질 2%예요. 예, 다이얼질 2%와 담즙질 98%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점액질 0, 예, 그리고 우울질 0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요 교회가 망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 마음에 5분짜리 상처가 딱 생기더라고요. 5분짜리. 예, 그러면 제가 막 의분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교회 와서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요. 그 시장하고 저희 교회하고 5분밖에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가지고요. 제가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구성은 이렇고 교회는 25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그런데 청년은 한 명이고 그 청년은 또 나가겠대. 저한테요 교회 나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후 사방이 희망이라고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5분짜리 상처를 받고 와가지고 울기 직전인데 하나님 내가 안 울게 해주세요. 내가 울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큰 소리 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말씀 주셨어요.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야.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지상에 어떠한 공간은요, 어떠한 그런 존재는요, 여러분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저 우리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래 좋다. 나는 오늘부터 5분짜리 상처도 안 받겠다. 예, 저는 상처를 잘 안 받지만 받긴 받습니다. 예, 조금은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파라과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요 말씀을 드릴게요. 파라과이는요 여러분 모계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모계 사회냐? 제가 물을 좀 마실게요. 왜 이렇게 안 따지냐?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왜 방문했냐면요, 이 팔 수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비트는 걸 못 하는데 얘가 저한테 대드네요. 비틀어 달라고. 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왜 모계 사회냐? 모계 사회인 이유는 파라과이는요 남미에서 가장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전쟁인 파라과이 삼국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이 파라과이 삼국 전쟁을 치르면서 한 나라의 전체 국민의 남성 93%가 사망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군인의 93%가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 남성의 숫자의 93%가 5년 8개월 동안에 파라과이 삼국 전쟁을 통해서요 다 죽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80세 이상 할아버지,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그 아기들, 미취학 아기들과 80세 넘은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남자들은요 이 파라과이 삼국 전쟁에 의해서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삼국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냐? 파라과이 혼자 싸우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다음에 우루과이, 이 세 나라가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파라과이는요 남미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요 여러분 대한민국 4배예요. 예, 독일보다 좀 더 커요.
근데 워낙 여러분 남미가 나라가 크다 보니까 파라과이 다음으로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볼리비아인데 볼리비아는 대한민국 18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로 조그만 나라예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삼국 전쟁을 하면서 남자들이 다 죽고 할아버지들은 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유엔에서 이 나라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이 파라과이는 더 이상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없애자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유엔에서 결정이 됐냐면요. 야, 파라과이가 없어지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국경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야, 스폰지가 필요해.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이를 둘 수 있는 그런 나라 파라과이를 내버려 두자 해서 여러분 파라과이에서 가장 유명한 것 하나를 뽑자면요, 이가수 폭포를 우리가 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고요, 이가수 폭포도 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이가수 폭포를 봤더니 나이아가라 폭포는 불쌍해요. 폭포도 아니에요. 그 규모가 여러분 이 그 폭포의 여러분 이 폭이요 4.7km예요. 상상이 되세요? 폭포가요 4.7km예요. 이 물이 쏟아지는데 1초에 여러분 3,800톤이라는 물이 1초에 떨어져요. 1초에 엄청난 물이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 가장 그래도 파라과이에서 자랑할 만한 게 이가수 폭포인데요. 이가수 폭포를 그 사람들이 다 나눠 가져요. 그래서 파라과이는 원래 이 이가수 폭포가요, 여러분 영화 미션 아시죠? 그리고 정글북 그런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인데요. 그 이가수 폭포를 다 나눠 갖고 파라과이는 정말 조그만 것만 남겨주고 다 이제 뺏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과이가 남자들도 다 죽었지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서 300년 전에 우리나라 파라과이라는 이 나라를 여러분 강제로 통치했었던 나라 스페인. 이 파라과이 여자들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은 스페인 남자들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3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먹는 거 당신 일 안 해도 됩니다. 예, 일 안 해도 된대요, 우리 남자분들. 예, 두 번째, 집을 주겠습니다. 땅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4명에서 8명까지 허락해 주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좋은데 말도 못하고 그냥 아내를 4명에서 4명에서 8명까지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망한 나라잖아요. 그럼 스페인에서 공부 잘하고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파라과이로 올까요? 아니면은 사고 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인 사람들이 올까요? 누가 올까요? 이 먼 파라과이에 여러분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요. 이 파라과이는요, 남자가 하는 역할은요 다른 건 없어요. 아기 낳아주는 거. 그래서 그 역할만 하다 보니까요 노동은 다 여자들의 목, 남자들은 떼레레라고 해서요 이 물통에 그 파라과이 사람들이 먹는 약초를 타가지고 빨대를 꽂아서 먹는데 이 물통은 어떤 통이냐면은 은으로 되어 있는 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과이는 어느 나라보다 조금 더 못 산다고요? 네팔보다 조금 더 못 산다는데 온 국민이 은컵을 갖고 다녀요. 왠지 아십니까? 은이 굉장히 싸요. 예, 은 사러 오시는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컵에다가요 은빨대를 꽂아서 때리려는 그 차를 마시는데 어떻게 차를 마시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그 차를 마셔요. 한 모금 마시면은요 빨대로 마시니까 여러분 침이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침이 닿잖아요. 예, 마셔요. 마시고 나서 제가 여기 있는 형제님한테 줘요. 그러면 그 형제님도 그 빨대로 빨아야 돼요. 그리고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한테 줘요. 이 자매님도 그 빨아야 돼. 이 자매님한테 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빨아야 돼.
그게 파라과이 문화예요. 예, 그걸 안 하면요, 아미고 문화라고 해서 아미고 아미가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는 친구가 아니야. 이 빨대로 빨지 않으면 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야. 그 문화가 바로 파라과이 문화인데요. 왜냐? 스페인 남자들이 들어와서 파라과이 여자들한테 너무 못되게 했어요. 망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들 8명에서 4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여자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를 빼앗기고요, 전쟁에 그렇게 큰 상처가 있는 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왜 그래서 그 파라과이 사람들은 은컵과 은빨대를 쓰게 되냐면요,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독을 타는 거예요. 나를 막 무진장 때리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하는 남자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뭘 탔다고요? 예, 독을 탔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맨날 죽으니까 하루에 막 600명씩 죽었대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은컵과 은빨대를 사용하는데 나만 안 먹고 누구도 먹어야 돼요? 내 아내도 먹어야 되고 할머니도 먹어야 되고 할아버지도 먹어야 되고 손자도 먹어야 다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때부터 이 차에다가 독을 넣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목에 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은컵과 은빨대를 가지고 두루두루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파라과이에서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김치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파라과이 사람들은 때레레. 이게 왜 때레레냐면요, 빨대를 꽂고 물을 빠르면은 우리는 쪽쪽이라는 말 쓰잖아요. 쪽쪽 빨아먹는다고. 그 사람들은 때레레 빨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레레예요. 네, 그거를 먹는 문화인데, 파라과이는 또 많이 여러분 문화적으로 다른 게요,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역사와 문화를 모를 때에는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야, 무슨 나라가 이러냐, 무슨 나라가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아니고 이런 나라가 있냐 했던 거는, 교회가 전도가 돼서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기 시작을 했는데 같은 친형제인데 한번 볼게요. 예, 좀 다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비교를 못 하겠습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빠하고 여동생이 하나도 안 닮았어요. 머리 색깔, 눈동자, 피부 색깔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근데 친형제래. 야, 니네들 진짜 친형제 맞아? 그랬더니 친형제가 맞대. 이상한데 어쩜, 여러분 최소한 눈이라도, 아니 최소한 코라도 닮아야 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안 닮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했는데요, 셋째가 왔어. 셋째가 교회에 왔는데요, 걔는 또 새까만해. 아니, 이렇게 안 닮은 애들이 형제라니? 7형제인데요 7명이 다 달라요. 야, 니네 엄마는 제주도 좋다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7명이야.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파라과이는요, 정식으로 국가에 신고를 해서, 혼인 신고를 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29%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 고기 굽다가 장모님 눈에 찍혀가지고, 예, 안토니오 너 일로 와봐 그러면 개 떨듯이 떨다가요,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전혀 있지 않고요, 여성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더 희한한 거는요, 아버지가 다르면 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처가 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희한하고, 또 놀라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다르지만 그 다른 아버지는요, 또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들을요 굉장히 살뜰하게 또 챙기고요, 되게 예뻐해줘요. 야, 파라과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보다 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야, 역시 그런 상처가 있는 역사와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선교사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렇구나, 파라과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하나 알게 되었고요. 또 파라과이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낀세 아뇨라고 해서 그 15살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15살 계세요? 예, 한 분? 예, 한 분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예, 낀새 아뉴라고 해서요, 15살이 되는 해에는요, 성인식을 해줘요. 남자는 안 해줘요. 남자는 불쌍합니다. 예, 파라과이에서 남자는요 참 강아지만도 못해요. 왜냐면은 아버지의 나라에는요 꽃 한 송이 줘. 어머니의 나라에 꽃을 한 다발로 줘요. 예, 그래서 참 힘든데요. 어쨌든 낀새 아니요 15살이 되는 그 해에는요, 그 아이는 그 집에서 공주야. 예, 공주가 되십시오.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요 3년 벌을 걸요 그 딸을 위해서 그 하루의 생일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요.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 갖고 있는 유교적인 성의 관념으로 그것을 이해하면요 정말 안 돼요. 철저하게 파라과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낀새 아뉴가 되면은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생일 축제죠.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요. 돈을 엄청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15세 생일을 하면 부모로부터,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15살이 되면은요 아기를 가져요. 놀랍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한국 사람의 관점, 유교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나라 전체의 국민의 남성 93%가 전쟁에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열망이 하나 있어요. 빨리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 나라가 다시 남미에서 우뚝 서기를. 이제 그런 마음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요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그걸 뭔가 좀 그 유교적인 관점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또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여러분 남미에서 가장 여러분 마약의 유통이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뭐 필리폰을 뭐 600g을 가지고 오다가 뭐 걸려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연예 기획사가 막 뒤집어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떤 연예인이 같이 뭐 마약을 복용하고 막 나오잖아요. 600g. 예. 파라과이는요 뉴스가 딱 터져요. 마약 터졌다 딱 나오면요 3,800톤 3,800톤 이렇게 걸려요. 예. 옷가게에서 옷을 팔아요. 저 이제 시장 근처에서 제가 있으니까 옷을 막 팔다가요 갑자기 그 옷가게에서요 신발을 딱 매달아요. 그러면은 신발을 매단 거는 표시예요. 마약을 판다고. 그리고 마약이 다 팔리면요 신발을요 걷어요. 근데 그런 집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옆집 친구 안토니오, 예,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제가 많이 알게 됐는데 밤에 잠들기 전에 꼭 여러분 대마초 마리화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리화나는 여러분 그 피면은요 담배하고 그 냄새가 좀 달라요. 많이 다른데 이 마리화나를 꼭 피고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안토니오, 넌 왜 그렇게 마약을 하냐? 너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를 오픈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난한 나라일수록 의료의 수준은 굉장히 낮고요. 질은 낮은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파라과이 사람들이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통증을 이 뇌에 종양이 생긴 이 통증을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를 이제 피는데, 파라과이는 사실은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마약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재배한 것을 내가 먹는 거는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약이 귀해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파서 막 울면은 해열제를 먹이고 해야 되는데 아기 때부터요 여러분 코카인 잎을 말려서 아기 엄마가요 씹어서 갓난아기 입에다가 코카인 마약을 넣어줘요.
그래서 한 20살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마약은 이상하게도요 이빨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서 이 잇몸이 딱딱하게 굳는데요. 그러니까 잇몸이 부드러워야 고기를 먹고 해도 이빨이 빠지지가 않는데, 이게 여러분 파라과이는 소고기를 먹는 나라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다 보니까요 이빨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파라과이의 평균 수명은요 42살이에요. 예, 제가 45살인데요. 전 거기에서요 할아버지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화나, 이 마리화나가 왜 마리화나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파라과이를 이제 갑니다. 제가 시장을 가요. 가다가 제가 누굴 불러요. 누굴 부르냐면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요 한 20명이 저를 쳐다봐요. 그만큼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또 가다가 야 후아나! 부르면 한 15명이 저를 쳐다봐. 마리아와 후아나가 이 남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것처럼 흔하다. 그래서 마리하나예요. 마리아와 후아나의 합성어가 마리아나인데, 파라과이는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는 나라고요. 여러분 혹시 남자들 축구 좋아하세요? 예, 축구를 파라과이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데요. 파라과이 축구는요 외국에 잘 나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선수를 키우지 못하고 해외 원정 경기 같은 거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남미 안에서도 남미의 리그가 있는데요. 브라질 팀, 아르헨티나 팀이요 파라과이한테 져요. 예, 그 정도로 축구를 여러분 엄청 잘하고요. 최근에 호나우딩요가 마약 밀매 때문에 파라과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도가 되기로는 뭐라고 보도가 되냐면요, 호나우딩요가 가짜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를 넘어오다가 파라과이 경찰한테 걸려서 감옥에 갔다. 여러분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고 6개월 동안 감옥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어쨌든 보석금을 많이 주고 빠져나왔는데, 호나우딩요가 여러분 어쨌든 축구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뭘 했냐면은 교도소에서 여러분 그 경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파라과이 감옥은 신발을 안 줘요. 파라과이 감옥은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감옥 가면 뭐 먹는다고 해요? 콩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파라과이 감옥은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밥을 사 먹어야 되고요. 식당에서 사 먹는 것처럼 밥을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0명 정도가 파라과이 감옥에서 죽어서 나갑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쓰레기 봉지 아시죠? 검은색 쓰레기 봉투 큰 거, 그거를 그 쓰레기차가 막 담아가지고 막 가다가 딱공부라는 지역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 감옥에 멈춰서 담벼락에다가 음식물이 막 거기는 그 종량제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그 쓰레기 봉투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를 담벼락에다가 막 던집니다. 청소부가 막 던지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막 가가지고요 이 쓰레기 봉지를 막 찢어서 뭘 찾아내냐면은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토마토, 여러분 그 꽁지 있죠? 그 파란 거, 토마토에 보면 여러분 파란 꽁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먹다가 남은 거 짜투리, 그거를 먹어요. 그리고 언제 먹다가 버린지 모르는 그러니까 퉁퉁 부른 스파게티면, 제 새끼손가락보다 더 굵어진 스파게티면 같은 거 으깨진 걸 먹고요. 위생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의 위생 문제로 죽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재소자들은요 다 호주머니에 칼을 갖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깜빵에 있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철창살을요 다 깨가지고요 그 경찰들이 보지 않을 때 막 갈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뭘 먹을 때 그것을 누가 칼로 찔러서 뺏을까 봐. 밥그릇이 없어서 이 PT병을 여러분 칼로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 그릇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국그릇, 하나는 밥그릇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마저도 쓰레기 봉투에 있으면 갖는 거고요. 없으면 못 갖는데, 이거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칼부림이 나요. 근데 칼부림이 나는데 그러면 그 나라 경찰들은 뭐 하냐? 감옥에 원래는 한 600명 정도가 수용해야 될 그 장소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7,800명 정도가 수용돼 있어요. 경찰관은 30명인데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경찰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경찰이 도망가야 돼요. 과거에는요 경찰이 도망가면서
파라과이 감옥에 불을 지르고 가가지고요. 그 수천 명의 재소자들이 다 타 죽은 적도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 관리를 도와주냐면요. 거기에서 가장 오래 감옥에 사시는 형님들이 관리를 해요. 이제 죄를 지어서 왔어요. 도둑질을 해서 왔으면 누가 컴퓨터를 치는지 아세요? 그 사람 경찰관 아니에요. 행정요원도 아니에요. 거기 감옥에서 있는 재소자가요. 야, 이름 불러. 나이. 너 주소가 뭐야? 하고요. 재소자가 도와서 그 재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룰과 법칙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데요. 말을 잘 듣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창살이 있는 방에서요 생활을 하고요. 만약에 바닥에 침을 뱉거나 누구와 시비를 걸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이 대장이 그 사람한테 말해요.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제 감방에서 살지 못하고 감방 밖에 있는 흙바닥에서 살아야 되는데, 흙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허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화장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둬놓는데요, 원래 한 3명에서 4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칸막이를 해가지고요 못 나오게 합니다. 근데 3명 4명 있는 그렇게 좁은 공간에 사람을 두고요, 몇 명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한 15명에서 14명 정도가 들어가요. 파라과이 굉장히 덥습니다. 47도예요. 살만 타도 여러분 짜증날까 안 날까요? 그리고 파라과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빼앗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바지가 없어져 있어. 그래서 항상 잘 때 칼을 쥐고 자요. 칼을 쥐고. 그래서 파라과이의 감옥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북한에 있는 그 아오지 탄강 다음으로는 파라과이 감옥이 아마 최고로 무서운 감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요 굉장히 무섭고, 이 파라과이 사람들은 혼혈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죠? 어떻게 혼혈이 되었느냐, 파라과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급이 매겨졌느냐 설명드릴게요. 그 남자들이 파라과이에 들어올 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럽 사람이죠. 오리지널 스페인 사람. 그 사람들 1계급. 그리고 혼자 와서 파라과이 여자들과 생활하면서, 파라과이 사람은 원래 원주민이 인디오예요. 인디오와 결혼해서 낳은 메소티소 2계급. 3계급은요 원래 오리지널 파라과이 사람 1계급, 2계급, 3계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3계급으로 되어 있는 원래 파라과이 사람, 오리지널 파라과이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그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교육이 허용되지 않아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여러분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파라과이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파라과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요, 저희 교회가 왜 폐쇄 위기에 처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저희 교회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 사건. 성탄절 전야제가 여러분 24일이잖아요. 24일 날 전야제 예배를 잘 드리고 저희 장로님 그 가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파라과이는 이제 그 파라과이 한국 분들이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바지 공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슈퍼마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청바지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직원을 챙겨주겠다고 밤에 나갔어요. 파라과이 사람들 돈이 없는데도 축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 맛있는 걸 좀 대접하겠다고 아이들을 놓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고요,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집에서 저녁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렀대요. 띵동 띵동 눌렀는데 누구세요? 아, 나 누구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니까 문을 열어줬겠죠? 그래서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리고 2시간 후에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요 여러분 손발이 뒤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부모님의 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자상 칼로 찔린 거 27번. 그리고 그 남동생 중학생 남자애는요 51회를 칼에 찔려서 사망했어요.
했어요. 그런 사건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누군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부 오빠, 22살짜리 오빠가 이 두 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찔러 죽였어요. 사건 조회를 하면서 왜 그렇게 친한 여동생과 교회 동생이니까 그 동생들 다 죽였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제가 죽인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영화를 마약에 취해서 마치 꿈꾸는 것처럼 마치 화려한 액션 영화를 보는 액션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교회가 한 200여 명 모였던 교회가요 반토막이 나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교회는요 남미에서 최초로 선교 병원을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선교에 박차를 가던 교회예요. 의사 선생님을 8명을 모시고 선교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한국 돈으로 여러분 1회 그 검진을 받는데 비용이요 500원이니까 거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중심으로 선교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인들 중에 이 악한 영이 틈탔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포들에게 말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선교병원에 저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이고 8명의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니 얼마나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부자겠냐. 그러니까 그 선교병원의 원장직을 빼앗으려고 교회를 모함하고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도리어 한인 교포들 사회에서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는, 오히려 여러분 한인 사회를 교회가 걱정해줘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뭐 선교부장 뭐 아니면 재정부장 이런 분들은 지위가 높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이 저희 교회 재무부장이 재무부실에서 재무부원에 의해서 여러분 총 3발 맞아서 죽어요. 파라과이가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드냐면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최근에 어떤 우리 한인 교회 지역은 다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요 한 권사님이 남자 집사님한테 총을 쐈어요. 그래서 엉덩이 한 발 맞고요 도망가가지고 2발은 빗나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파라과이는요 이 나라 자체가 이 모든 문제는요 지도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의 문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예수 안에 있는 지도자는요 여러분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도력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거꾸로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는요 대통령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를 저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 살짝만 손 한 번만 이렇게 표시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루미나티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아시네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여러분 굉장히 은밀하게 활동을 해요. 존재합니다. 파라과이에 여러분 남미 프리메이슨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건물의 규모가 여러분 국회의사당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은 프리메이슨이고요. 파라과이 부통령은 여러분 일루미나티인데요. 부통령이 더 여러분 지위가 높아요. 그 안에 그 조직 안에서요. 그래서 대통령은 바뀌지만 부통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교회하고도 멀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파라과이 산이 없는데요. 동산이 하나 있어요. 세로 람바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있는 그 수도 아순션이라는 수도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을 그 사람들은 산이라고 불러요. 180m 정도 돼요. 산 높이가 180m니까 굉장히 낮잖아요. 거기에서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까마귀 가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면을 쓰고 고대 그 카톨릭 수도사들이 입었던 그런 시커먼 천을 두르고 모여서 그 사람들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오는 입구를 경찰들이 막고 이제 나름의 사탄교 이제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12가지를 놓고 그들이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첫 번째, 파라과이의 여성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모계 사회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가 뭐 어느 나라나 어머니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을 저주하는데 무엇을 저주하냐?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저주를 하는데 파라과이의 어머니들의 태를 저주해요. 태, 뱃속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저주하냐면 그들이 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탄이에요. 그렇죠? 마귀예요. 바알이에요. 그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들이 선포를 하냐면요,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이 태를 저주합니다. 이 어머니들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낙태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사생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통령, 부통령, 각부 장관,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런 사탄교 모임을 갖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저주하냐면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들고요. 교육의 상징이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들고 이 교과서를 저주해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축제를 하면서 건배를 할 때도요, 뭐라고 건배하냐면요, 이대로라고 건배해요. 이대로 가져와요. 왜요? 이미 그 어둠의 세력이 그 나라를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뭘 저주하냐면요, 그 경제를 상징하는 그리고 여러분 산업을 상징하는 망치, 톱, 이런 게 여러분 산업을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들고 이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이 파라과이가 가난하고 더 가난하고 더 가난하게 해주세요. 국가를 형성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한 12가지의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을요 다 향해서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을 향하여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또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평균 수명이 42세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대학을 잘 가지 않아요. 학비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비가요, 파라과이 대학은요 한 달에 4만 원밖에 안 해요. 초등학교는 엄청 비싸요. 초등학교는 70만 원이고요.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초등학교는 70만 원이고 대학은 4만 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대학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비를 싸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시스템이고요.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라과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정신이 있어요. 뭐냐? 따라해 주세요. 트랑케일로. 트랑케일로. 이건 뭐냐면요, 천천히, 매우 천천히. 심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낼 때 이 직원이요 도장을 찍어줘야 우편이 가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하루에 3번밖에 안 찍어요. 굉장히 매우 트랑케일로예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파라과이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이 교회가 망한 교회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국가로부터,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교회 폐쇄 명령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저희 교단으로부터 교회를 폐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던 교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요, 이 지도자들이요, 12개의 그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요, 종교를 위해서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2.7%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노골적으로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냐? 이 땅에, 파라과이 땅에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예, 교회들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을 말씀으로 가리키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피를 토하고 죽으라고, 피를 토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뭐냐면요, 파라과이가 저주의 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은 여러분 500년 동안 세로남바라에 올라가서 매주 금요일마다 대통령, 부통령 할 것 없이 나라의 정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저주하고 원조를 받아야 자기들에게 유익하고요, 예, 원조로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꿈과 희망을 젊은이들이 갖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직장을요, 왜 대학을 안 다니냐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한 가지 단어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요,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채용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채용이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채용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머니가 은행을 다녀요. 어머니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 딸이 한 3년 전부터 그 어머니의 일을 배워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허드렛 일 빼고 청소나 설거지나 이런 일을 빼고요, 웬만큼 그래도 갖췄다라고 말하는 직업군의 100%, 99%도 아니에요. 100%가 여러분 세습이에요. 대학을 나와도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파라과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겠어요? 예,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지구에서 우리 그 한반도 반대 모양인 이 파라과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지도를. 예, 우리 한반도 지도에 뒤집어 놓여 있는 이 모양인 이 파라과이가,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고 거꾸로 되어 있고 한 이 파라과이가, 그래서 마귀가 삼키듯이 그 나라를 저주하고 대통령마저도 저주하는 그 나라가, 저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 이가스포에서 1초에 엄청난 그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 땅을 강타하고 저 땅에 흘러가서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파라과이 젊은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꿈이 없는 그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꿈꾸는,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잘못된 시스템을 뒤집어 엎고, 정말 청년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의 파라다이스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2006년도에 우리 유스비전 사역이 캠프가 시작되었었는데요. 2006년도 여름에 우리 유스비전 캠프에 처음 모셨어요. 모시고 나서 또 그 후로도 3년 동안 우리 유스비전 캠프와 함께하고 지금은 파라과이 또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오늘 시간이 굉장히 이제 너무 짧게 하다가 만 것처럼 시간을 보시다가 쫓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중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짧게 그런 과정들, 그래서 파라과이까지 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또 정말 힘든 4년이었죠. 4년 동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때 유스비전 캠프 참여하시면서 도전받았던, 또 그래서 지금 파라과이까지 가게 된, 제가 시간을 한 10분 더 드릴 테니까 편하게. 네. 예, 저는 우리 목사님 처음에 이제 전도사가 돼서
제가 원주에 있는 봉산동에 있는 봉산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청년들이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었어요. 처음 부임을 하고 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청년들이 영적으로 살아날까 하다가 우리 목사님 알게 되어서 캠프에 가게 됐는데요. 청년들하고 작정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말씀 잠깐 드리고 파라과이 생활 말씀드릴게요.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에게 제가 뭐라고 다짐을 했냐면, 얘들아, 이 캠프에서 이 캠프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데, 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혀를 깨물고 죽어야 된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목사님 많이 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저희가 막 자리 싸움하면서 자리 안 뺏기려고요. 맨 앞에 정 가운데에 앉아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스펀지가 빨아먹듯이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요. 청년이 그때는 한 7명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하면서요. 교회 학교가 한 18명 모이는 교회가 1년 만에 137명이 모이고요. 청소년부는요 6명 있어서 별명이 6남매였어요. 6명밖에 없어서요. 그 청소년들이 아마 그 다음에 이 캠프에 왔을 때는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하고 우리 목사님과 지금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님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저는 대형교회 부목으로 그렇게 7년 동안 활동을 하고요. 귀한 저 감리교 선교사니까요. 감리교회 감독님 밑에서 목회 수련을 하다가 제 앞으로의 인생의 장래가 인정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 그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저를 파라과이로 보내셨는데요. 파라과이에 계신 선교사님이 더 이상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영적으로 공격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날마다 선교사들 피토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국가 지도자들이 외치는 그 나라에 공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7년 만에 사역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시는 중에 후임자를 잘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제 얼굴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이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뭐라고 연락을 주셨냐면은 아주 단순 명료했어요. 목사님, 파라과이에 오셔야만 합니다. 파라과이에 오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제가 교회에 사임을 하고 한 달 만에 아파트를 다 처분하고 아이들 학교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요. 한 달 만에 아이들 학교 문제, 집 문제, 자동차 문제, 재산 문제 이 모든 과정들을 정말로 한 달 만에 다 처리하고 저는 이민을 간 거예요. 그냥 임시로 그냥 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막내가 5살이었어요. 5살이었는데 큰애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4명의 아이들과 원래 이삿짐을 컨테이너로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식구 6식구와 비행기에서 이제 짐을 날라서 이동을 하는데요. 파라과이가 보통 44시간 정도 걸려요. 그 비행 여정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캐리어 비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48개를 가지고 48개를 가지고 아이들 4명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첫 방문이었어요. 파라과이 첫 방문에 사모에게 제가 여보 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때가 됐네요 하고요. 때가 됐네요 하고 갔는데 여러분 파라과이는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를 뚫으면은요 바로 정반대 땅끝이 파라과이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장혜성 목사님께 영적 거장에만 오셔서 파라과이 땅을 좀 밟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파라과이가 땅끝이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 코로나도 걸렸었고요. 코로나 걸리니까 3일 만에 7kg가 빠지더라고요. 살이. 굉장히 그리고 제가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어떻게 쉬었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세게 오면은요.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을 쉬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뱉는 것도 이렇게 뱉거든요. 잠을 못 자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걸리고 제가 그 오토바이 사고에 의해서 제가 오토바이 탄 건 아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돌진해가지고 제가 팔이 부러졌는데 파라과이에서는 더 이상 이 팔을 고칠 수가 없고 고치게 되면은 손목을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왔는데 파라과이에서 있는 그 4년간의 여정 동안에 저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요. 제 자동차가 52번 전복이 됐었어요.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빨이 3번 부러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가 때로 덤빈다는 거 아세요? 모기가. 저는요 모기의 무서움을 파라과이에서 맛봤고요. 거미의 노출. 여러분 거미한테 쏘여가지고요 다리를 자를 뻔했어요. 예, 독거미가 굉장히 무서워요. 거미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여러분 모기는 윙윙거리니까 아는데 거미는 소리도 없이 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 딸이 있는데 딸하고 아이들이 한 달 만에 이에 노출이 돼가지고 저희 딸은 그 이제 나이가 어린데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요. 남자애들 3명은 이제 빡빡머리를 깎았어요. 예, 이의 고통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은 더 무서워요. 벼룩한테 물려보신 분만 압니다. 벼룩은요 양말 속으로 들어가요. 벼룩이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그래서 물어뜯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저희 가족 6명 모두가 다 온 몸이 벼룩은 여러분 물리면 흔적이 남아요. 안 지워져요. 온 몸이 다 우리 아이들이 그 벼룩에 의해서 저도 5분만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노출이 했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아파서 이번에 좀 한국에 치료 목적으로 왔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 너희들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한국 참 좋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파라과이가 더 좋다고 그래요. 파라과이가 더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 중에 둘째는 파라과이의 의료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아파서 마약을 먹어야 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파라과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영상 좀 하나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영상 저희 교회 활동하는 영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큰 여러 개 그림이 있는. 나오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 청년들이 한 40여 명이 교회를 나오는데 한국 아이도 있고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현지인인 그런 아이들도 교회를 나오는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는 사진이고요. 교회 학교고 좀 올려봐 주세요. 이렇게 저희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려주세요. 이쪽 청년들은 100% 한인 혼혈 친구들이고요. 다음 화면 중에서 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청년들을 처음에는 그 청년 한 명이 결국에는 교회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나라에서 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교회에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파라과이에서 K-팝 축제가 춤 대회가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하고 갔어요. 거기도 한류가 있거든요. 그 BTS라는 햄버거 메뉴가 생겨가지고요. 그 친구들 7시간씩 동안 햄버거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햄버거를 사 먹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거기서 춤을 가장 잘 추는 우승과 준우승을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 2명한테 야, 니네 진짜 춤 잘 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 외모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현지인이에요. 그런데 저기 한국 사람이시죠? 현지인인데 한국 사람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이 친구는 한국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웬만한 의사소통이 다 되는 아이인 거예요.
예, 한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 목사고 선교사인데 너네들이 좀 목사님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기꺼이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교회에 청년들, 춤추는 청년들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한 교실에 전면 그 거울 있잖아요. 춤추는데 왜 그 댄스실에 있는 것처럼 그걸 좀 해줍시다.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기꺼이 목사님, 청년들이 아무도 없는데 청년들이 온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해서요, 큰 유리를 교회에서 해줬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아이 2명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어떤 교회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우리들에게 환영하는 그런 춤추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요,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 거 아시죠? 예, 청년들 춤춘다고 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 어른들의 시선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공간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전도지 한 장 안 줬는데,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지금 그 청년들에 의해서 오히려 현지인에게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왠지 아세요? 드라마 그냥 감정을 느끼면서 보라고, 한국 드라마. 그래서 걔네들 말로요, 기억, 니은, 현빈 이렇게 나가요. 예, 소녀시대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교회는 철저한 한인 교회였어요. 철저하게 한인들만 다니는 교회였는데 하나님 제게 성령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인 교회이지만 이제는 이 한인 교회가 한인 교회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선교지향적인 교회. 저희 교회는 지금 구성원이요, 그 대만 혼혈, 그 아버지가 대만 사람이고 어머니는 현지인인 사람, 그리고 일본 혼혈이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일본어 교실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파라과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레슬러, 여자 레슬링 그 국가대표 자매가 2명이 있어요. 그 자매들이 파라과이 사람들이 뚱뚱하잖아요. 뭘 하냐면 건강 스포츠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예수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항상 요청해, 목사님도 오셔야죠. 날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또 2가지 이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빈민가에 있는 젊은 부부들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타가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파라과이는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한 달을 열심히 벌어도 한국 돈으로 40만 원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까 궁리하다가, 야, 니네들 교회에서 뭘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젊은 부부들이, 목사님, 우리 애들을 봐주세요. 우리 애들을 봐주면 우리가 그 내외가 가서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난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애들을 맡겨라, 교회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빈민가 타가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코로나 때문에요, 아이들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고, 으르부카라는 지역에 한번 그 돼지 그림 있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으르부카라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이제 인디오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애기 돼지 예쁜가요? 예, 이 돼지가 선교돼지예요. 이름이 선교돼지. 왜 선교돼지냐면요, 인디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 수단이 없어요. 직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제가 선포했어요. 야, 니네들 1년 동안 교회 52주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오면 성탄절 날 내가 돼지 새끼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를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해 줄게 해가지고 올 때마다 추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52주를 다 채우면 돼지 새끼 한 쌍을 선물을 줘요. 근데 돼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년만 지나면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데 이 돼지 새끼는요, 새끼를 낳는 도사야. 1년에 한 2번 낳거든요. 한 번 낳으면 10마리씩 낳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정이 돼지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돼지 소리가 꿀꿀꿀꿀 하니까요. 그 돼지 꿀꿀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돼가지고 교회에 다녔더니 돼지주더라 하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52주를 다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온 사람들 돼지를 뺏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 나와서 지금 그 우르부카라는 지역에 78%의 인디오들이 교회를 다 출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비록 돈이 많고 재력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세요. 목사님, 재력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제가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냐면요, 10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보자. 이 청년들이 어떻게 파라가이를 뒤집어 엎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자매는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같은 그런 이제 유명한 대학교에 법대를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유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한인 판사를 꿈꾸고 있는 그런 자매도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지체 중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남이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난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요, 파라가이를 품고 함께 파라가이를 섬겨할 수 있는 지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신다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공짜입니다. 약속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냐면요, 국회에서 일하는 하원위원회 보좌관 부부를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파라가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불협화음들, 이런 부분들을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한 걸음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가이에 많은 지도자들이 파라가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여러분 기독교가 2.7%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귀해요. 여러분 그런 귀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귀한 그 땅에 피토하고 죽으라고 외치는 저주하는 그 나라에 여러분 500년 동안 그 저주가 이어졌거든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 파라가이를 축복합니다. 파라가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요, 그 기도 한마디가요, 그 나라를 여러분 뒤집어 엎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의 찬양의 소리가요, 파라가이를 붙잡고 있는 이 원수의 심장을 향해서 성령의 검으로 그 마귀의 심장을 뚫고 있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여러분 지구를 변화시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돼지 새끼 가격이 얼마죠? 쌍으로 4만 원입니다. 한 쌍에 3만 원, 한 마리에 2만 원씩. 그래서 여러분 선교 돼지 후원하실 분, 성탄절에 모아진 이 선교 돼지 값을 파라과이로 보내면 또 복음사에 가는데 귀하게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동이 됩니다. 한 쌍에 4만 원입니다. 여러분 4만 원 후원하실 분 돼지 쓰시면 됩니다. 돼지 아니면 파라과이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가지 못하면 보내면 되는 겁니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후원 계좌는 있잖아요. 후원 계좌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제가 돼지 한 쌍 신랑 신부 돼지 이렇게 파라과이로 선교 돼지로 후원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 제가 1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1년 반 전에 통화하면서 2019년도였죠.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요. 12월 달에 제가 통화하면서 목사님, 이곳이 바로 한국에서의 땅끝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땅끝이면 가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다라고 말했는데
파라과이 가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제가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일정 다 잡고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1월 달까지. 그리고 우리가 겨울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확정을 하려고 하는 그 차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파라과이를 가지 못했더니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그 먼 곳 40시간이 넘는 그 거리에 달려오셔서 비행기에서 계속 뛰었다고 그래요. 오시려고 달려오시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주셨는데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파라과이 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손 한번 딱 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파라과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3번만 시작. 예수 이름으로 파라과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라과이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라과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파라과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명훈 영문이 나와 명문이다가 2006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개그가 그 명문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짜 그 사명 가지고 이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